한 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녹슨 기둥에 사슬로 묶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그의 감정적 상처가 너무 깊어 치유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명의 헌신적인 여성이 나섰을 때 모두를 놀라게 한 기적적인 일이 펼쳐졌다. 트라우마, 회복력, 그리고 연민의 놀라운 치유력을 새롭게 보게 될 이 이야기를 준비하라. 아침 공기는 이슬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동물보호소 직원인 김소연이 좁은 시골길을 따라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다. 새벽 직후에 전화가 왔었다. 버려진 건물 뒤에서 저먼 셰퍼드가 발견되었으며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보고였다. 8년간 수백 건의 비슷한 전화를 받아온 소연이었지만 이번 전화에서 담당자의 목소리 톤은 이 사건이 다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주었다. 울창한 진입로에 들어서자 먼저 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끊임없는 높은 울음소리였다. 낡아빠진 눈가를 따라 그 소리를 쫓아가던 소연은 그를 발견했다. 한때 당당했던 저먼 셰퍼드가 이제는 뼈만 앙상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3피트 길이의 사슬에 묶여 목에 피가 맺힌 상처를 남기고 콘크리트 기둥에 묶여 있었다. 안녕, 친구. 소연이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걔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으로 흐려진 그의 호박색 눈은 그녀를 뚫고 보듯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사슬은 그가 서거나 돌아서는 정도의 움직임만 허락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다. 소연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쉼터의 부재, 곰팡이로 덮인 빈 사료 그릇, 물이 마른 뒤집힌 물통. 개를 만지려 했을 때 그는 으르렁거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손 아래서 격렬히 떨며 그 가슴 아픈 울음을 계속할 뿐이었다. 트럭에서 가져온 볼트 커터로 소연은 조심스럽게 사슬을 끊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울고 떨며 보이지 않는 사슬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이제 안전해. 소연이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를 차로 이끌었다. 저먼 셰퍼드는 뻣뻣한 다리로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그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느린 이동을 따라가는 끊임없는 배경음악이었다. 서울 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 이준호 박사가 효율적으로 개를 진찰했고 소연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진단은 심각했다. 심한 영양실조, 탈수, 심장사상충 양성, 사슬이 살을 문지른 상처의 감염, 그리고 이전에 구타당한 흔적, 신체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 상태가 걱정입니다. 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히 망가진 경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연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찰실 창문 너머로 기술자들이 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는 모습을 보았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보호소는 과밀하고 자금이 부족했으며 불확실한 결과를 가진 재활 사례는 자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 박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소연의 두려움을 확인해 주었다. 떠나려던 소연은 멈춰서서 다시 저먼 셰퍼드를 바라보았다. 그 공허한 눈빛이 그녀를 불렀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안정감을 재건했던 긴 여정을 떠올리게 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탁할게요. 그녀는 갑자기 자신도 놀라며 말했다. 입양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될 때까지요. 이 박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소연 씨, 이건 쉬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 울음소리가 몇 주, 어쩌면 영원히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연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죠. 그들은 그를 에코라고 이름 지었다. 보호소 복도를 울리던 그의 울음소리가 소연이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까지 메아리 쳤기 때문이다. 이제 그 울음소리는 그녀의 소박한 이 베드룸 집을 채웠고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첫날 밤, 에코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현관에 쓰러져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소연이 마침내 그를 안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즉시 거실의 가장 먼 구석으로 물러나 벽에 몸을 밀착하며 사라지려는 듯했다. 소연이 방을 떠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그녀가 구입한 정형외과용계 침대는 새 것 그대로였고 에코는 단단한 바닥에서 잤다. 며칠이 지나도 개선은 거의 없었다. 에코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집안을 따라다니는 섬뜩한 배경음악이었다. 이웃들은 소음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방문을 멈췄다. 밤이면 소연은 에코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끔찍한 실수였는지 고민했다. 보호소에 돌려보내. 주간 전화통화에서 오빠가 제안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어. 소연은 왜 거절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에코의 망가진 영혼은 그녀에게 공명했고 누군가가 알아채고 손을 내밀기 전까지 침묵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에 찬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위탁 2주째, 소연은 루틴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에코의 구석에서 6피트 떨어진 바닥에 앉아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을 소리내어 읽었다. 매일 저녁도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줄여갔다. 에코의 행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변했다. 울음은 계속되었지만 소연이 책을 읽을 때는 때로 비명해서 흐느낌으로 조용해졌다. 그녀가 방에 있어도 밥을 먹기 시작했고 눈이 마주치면 멈췄다. 한 번은 그가 구석에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녀가 알아차리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4주차 검진에서 이준호 박사는 에코의 신체 회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체중은 5.5kg 늘었으며 털은 광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울음은 여전했고 클리닉 직원들의 우려 어린 시선을 받았다. 이게 영구적인 상태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떤 개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소연은 에코의 귀 뒤를 긁으며 그가 그녀의 손길에 살짝 기대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아직 거기에 있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사슬에 묶이기 전이 자신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강한 뇌우가 계곡을 덮쳤다. 천둥 소리에 에코는 패닉에 빠졌고 그의 울음은 구석을 맴돌며 미친 듯한 짖음으로 격앙되었다. 긴 근무로 지친 소연은 그의 고통에 자신의 평정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번개가 거실을 강렬하게 비추자 소연은 유지해왔던 전문적 거리를 포기했다. 훈련 매뉴얼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녀는 에코의 구석 근처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너가 무서워하는 거 알아. 그녀는 그의 울음과 폭풍 소리 속에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나도 예전엔 뇌우가 무서웠어. 에코는 계속 구석을 맴돌며 울음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소연은 그가 구석을 돌 때마다 자신을 힐끔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훈련이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대받던 어린 시절, 이어진 위탁 가정생활, 그리고 치유로의 긴 여정. 내가 9살이었을 때 그녀는 계속했다. 위탁 가정의 뒷마당에 거대한 버드나무가 있었어. 폭풍이 올 때면 그 아래로 숨었지. 아마 가장 위험한 장소였을 거야. 하지만 그 늘어진 가지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을 줬어. 천둥이 바로 머리 위에서 창문을 흔들며 울렸다. 에코는 격렬히 움찔했지만 놀랍게도 소연이 앉은 곳으로 몇 인치 다가왔다. 사슬이란 건 에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사라진 후에도 우리가 계속 지니고 다니는 거야. 밤새 소연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바닥나자 에코가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데려가고 싶은 장소들을 설명했다. 강변의 반려견 공원, 산속의 반려견 동반 등산로, 해돋이 때 개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해변. 새벽이 되자 소연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에코가 울음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경계심과 존재감을 보였다. 좋은 아침. 그녀는 이 깨지기 쉬운 순간을 망칠까 두려워 속삭였다. 울음은 거의 즉시 재개되었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미약하지만 연결이 형성된 것이다. 그날 저녁, 소연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에코를 정상적인 개의 삶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의 현재 상태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거실 가구를 재배치해 에코가 선택한 구석 주변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부드러운 담요, 장난감, 사료와 물 그릇을 갖췄다. 여기가 너의 안전한 공간이야. 그녀는 근처에 작은 스피커를 설치하며 말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아무도 너를 강제로 끌어내지 않을 거야. 그녀는 불안한 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낮은 볼륨의 클래식 음악을 하루 종일 틀었다. 더욱 일관된 루틴을 세우고 그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소리내어 설명했다. 매일 독서 세션 동안 그의 구석에 조금씩 더 가까이 앉았다. 3일 후 소연은 한밤중에 깨어나 에코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카킴식으로든 그녀와의 가까움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진전은 직선이 아니야.
그녀는 몇 년 전 치료사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6주차 검진에서 이준호 박사는 에코의 개선된 신체 상태를 기록했지만 끊임없는 울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신경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너무 깊이 각인된 반응 패턴이라 그의 뇌가 그 순환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안해서 노력할게요. 소연은 에코가 이제 진찰실에서 구석으로 물러나는 대신 그녀 곁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클리닉을 떠나며 소연은 한 기술자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저게 그 울음개야.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애쓰는지 모르겠어. 소연은 에코의 목줄을 더 꽉 쥐었다. 누구나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그녀는 에코만 들을 수 있게 중얼거렸다.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소연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주말에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는 동료 박지민이 소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에코의 드문 조용한 순간을 목격한 후 제안했다. 사람들이 이 여정을 봐야 해. 지민은 에코가 소연의 손바닥에서 조심스럽게 간식을 받아먹는 모습을 이미 녹화하며 주장했다. 7주 만에 이룬 작은 승리였지만 다른 구조 사례에 도움이 될지도 몰랐다. 마지못해 소연은 보호소 계정에 간단한 포스트를 올리는 데 동의했다. 에코의 전후 사진과 그의 진행 중인 재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지역사회를 넘어갈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포스트는 바이럴로 퍼졌다. 전국에서 댓글이 쏟아졌다. 격려의 말,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의 이야기, 에코의 끊임없는 울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요. 그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민이 수백 개의 댓글을 스크롤하며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자신을 봐요. 예기치 않은 관심은 지원과 압박을 동시에 가져왔다. 에코 같은 사례를 위해 지정된 기부금이 보호소로 흘러들었다. 반려동물 용품 회사는 불안한 개를 위한 특수용품 패키지를 보냈다. 하지만 가시성에는 비판도 따랐다. 매일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선의의 팔로워들, 소연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기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는 마감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소연은 에코의 훈련 세션 라이브 영상 요청을 거절하며 지민에게 설명했다. 그에게는 청중이 아니라 일관성이 필요해요. 공개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에코가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울음은 계속되었지만 매주 점점 길어지는 조용한 시간으로 끊겼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존재를 찾으며 방에서 방으로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밤에는 구석을 버리고 그녀의 침대 옆 러그에서 잤다. 가장 의미 있게 그는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소연이 부를 때마다 귀가 쫑긋하며 눈이 점점 더 자주 그녀와 마주쳤다. 위탁 8주차 모든 것을 바꾼 전화가 왔다. 강원도에 사는 한 가족이 에코의 이야기를 보고 그를 입양하고 싶어 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셰퍼드 재활 경험이 있는 부부로. 넓은 시골 부지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여. 지민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게다가 울음소리도 개의치 않아. 비슷한 사례를 다뤄봤대. 소연은 기뻐했어야 했다. 위탁의 목표는 결국 동물을 영원한 가정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에코가 뒷마당을 조심스럽게 탐험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미완의 느낌이 들었다. 몇 주만 더.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이렇게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도 거의 인정하지 않은 진실은 더 복잡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작은 승리들. 몇 시간 동안 소리내어 책을 읽고 에코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다가온 순간을 축하하며 그녀는 이 망가지고 회복력 있는 개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고통을 울부짖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현관 계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에코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다. 아무런 재촉 없이 그녀 옆에 자리 잡았고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그녀와 몸이 닿았다. 그리고 5분간의 찬란한 순간 동안 그는 완전히 침묵했다. 우리 둘 다 멀리 왔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치유되도록 운명 지어진 걸지도 몰라. 겨울의 첫눈이 소연의 뒷마당을 경이로운 세상으로 바꿨다. 에코는 낯설고 두려운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평소보다 더 격렬히 울었고 그의 눈은 익숙한 영역을 덮은 이상한 하얀 담요에 고정되었다. 그저 눈이야. 소연이 무해함을 보여주기 위해 밖으로 나서며 격려했다. 와서 봐. 3개월 전만 해도 에코는 새로운 것의 첫 신호에 구석으로 물러났을 것이다.
오늘은 몇 분간 불안한 울음 끝에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한 발을 차가운 표면에 내디뎠다가 재빨리 뺐다. 소연은 강요하거나 달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결국 에코는 완전히 눈 위로 나섰고 이 이상한 현상을 탐험하며 울음이 간헐적인 흐느낌으로 조용해졌다. 그가 소연을 올려다봤을 때 그의 얼굴에 장난기 같은 무언가가 스쳤다. 가봐. 그녀는 눈덩이를 마당 건너로 부드럽게 던지며 격려했다. 놀랍게도 에코는 처음엔 어색하게 그러다 점점 자신감 있게 그 뒤를 쫓았다. 흩어진 눈을 덮치며 한순간 그의 울음이 완전히 멈췄다. 소연은 움직이지 않고 트라우마가 그의 뇌를 재구성하기 전이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유령을 보았다. 안에서 벽난로로 몸을 녹이며 소연은 에코를 입양하려던 강원도 가족에게 신중히 작성한 이메일을 썼다. 그녀는 그의 진전, 계속되는 도전, 그리고 또 다른 이사가 그들이 힘들게 쌓은 신뢰를 지울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점점 커지는 확신을 설명했다. 최근의 영상을 첨부하며 그의 개성과 불안과 울음의 지속적인 문제를 보여주었다. 재활이 더 진행된 게를 원하신다면 이해합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의심이 스며들며 썼다. 이 결정을 에코를 위해 하는 걸까? 자신을 위해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우아하고 이해심이 깊었다. 그들은 최근 급한 셰퍼드를 또 입양했으며 에코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 역효과일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들은 결론지었다. 안도감이 소연을 휩쌌고 곧바로 공황이 뒤따랐다. 그녀는 정말로 에코를 영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그의 울음이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트라우마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도 있는데 더 고민하기도 전에 에코가 몇 주 전 그녀가 준 보라색용 장난감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때까지 손대지 않았던 장난감을 조심스럽게 그녀 무릎에 놓고 그녀의 반응이 불확실한 듯 부드럽게 울며 물러섰다. 고마워. 소연은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며 속삭였다. 그날 오후 그들은 에코의 정기 검진을 위해 이준호 박사를 방문했다. 수의사는 에코의 신체적 변화, 건강한 체중, 빛나는 털, 치유된 상처에 감탄했지만 행동 변화에 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눈을 마주치고 상호작용을 찾고 있어요. 이 박사는 에코가 소연의 다리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울음도 상당히 줄었고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소연은 인정했다. 여전히 매일 울어요. 특히 불안할 때요. 하지만 이제 그건 세상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아니라 소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됐어요. 이 박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죠. 그는 소연의 팔뚝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었다. 봄이 폭발적인 초록 에너지와 함께 찾아왔고 이는 에코의 태도 변화와 조화를 이루었다. 구조된 지 6개월, 한때 사슬의 길이만 알던 점원 셰퍼드는 이제 울타리 안 뒷마당을 조심스럽게 탐험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점점 장난스럽게 조사하며 심지어 소연의 친구들과 짧은 소개를 견뎌냈다. 울음은 지속되었지만 더 이상 끊임없거나 순수한 고통을 반영하지 않았다. 때로는 산책에 대한 흥분으로, 때로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울었다. 소연은 각기 다른 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각각에 적절히 반응했다. 그건 그의 언어야. 그녀는 에코의 진전을 보고 놀란 지민에게 설명했다. 우리 모두 트라우마를 다르게 표현하잖아. 소연이 지민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점점 커지는 우려였다. 그녀의 상사는 에코를 위해 필요한 소연의 조정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일정, 불안이 급등할 때의 재택근무에 대해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역 동물보호사무소가 구조조정 중이었고 직원들은 카운티 간 순환근무와 예측 불가능한 근무 시간을 요구받았다. 그의 안정성을 방해할 수 없어요. 소연은 에코의 검진 중에 이 박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의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매니저가 급하게 진찰실 문을 두드렸다. 방금 차에 치인 점원 셰퍼드가 들어왔다. 심한 부상, 신원 미상, 마이크로칩 없음. 오늘 인원이 부족해요. 매니저가 사과하듯 설명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소연은 에코를 힐끔 보며 망설였다. 그는 정기적으로 방문한 클리닉 환경에서 드물게 차분했다. 그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데려오세요. 이 박사가 제안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모두의 놀라움에 에코는 최소한의 불안으로 소연을 치료실로 따라갔다.
팀이 부상당한 셰퍼드를 안정시키는 동안 에코는 구석에서 뚫어지게 지켜보았고 그의 울음은 평소보다 부드럽고 거의 질문하는 듯했다. 위급한 순간이 지나고 부상당한 개가 안정되자 소연은 놀라운 것을 알아챘다. 에코가 검사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 경계심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몸짓을 보였다. 부상당한 셰퍼드가 의식을 회복하고 고통으로 낑낑거리기 시작하자 에코의 울음톤이 바뀌며 마치 공감하듯 들렸다. 그가 이해하고 있어요. 한 기술자가 속삭였다. 이 개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경험은 소연과 에코 모두에게 무언가를 깨웠다. 이후 몇 주 동안 이 박사는 비슷한 사례에 그들을 초대했다. 처음에는 점원 셰퍼드만 점차 다른 품종으로 확장했다. 에코의 존재는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에게 예상치 못한 진정 효과를 주었다. 그의 부드러운 울음은 인간의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공유된 이해를 소통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테라피 독이 되고 있어요. 이 박사는 에코가 최근 구조된 셰퍼드 믹스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두 개는 부드러운 낑낑거림으로 소통했고 이는 그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였다. 이 깨달음은 클리닉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와 동시에 찾아왔다. 확장 중인 구조재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직책이었다. 이 역할은 소연이 동물보호 경험을 활용하면서 에코의 필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규 시간에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시스템과 그 안에서 갇힌 동물들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박사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직책을 제안하며 설명했다. 그리고 에코가 가장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들과 맺는 연결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소연은 에코가 그녀 옆에 바짝부터 머리를 그녀 무릎에 얹은 채 포치 스윙에 앉았다.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너는 너의 목적을 찾았어. 그녀는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나도 내 목적을 기억하게 해줬어. 에코가 구조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소연은 그녀가 처음 그를 발견했던 시골 부지에 차를 주차했다. 버려진 집은 그 후 철거되었고 땅은 지역 보존단체가 구입했다. 에코가 사슬에 묶여 울던 곳에는 이제 토종 야생화가 생기 넘치는 패치로 피어났다. 여기가 우리가 시작된 곳이야. 소연은 에코와 함께 부지 둘레를 걸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 옆에 바짝부터 경계심은 있지만 차분했고 가끔 그녀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듯 올려다보았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둘 다 변했다. 소연은 클리닉의 새 역할에서 번창했고 주 전역의 보호소들이 채택한 트라우마 동물 재활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에코는 여전히 불안과 가끔 울음에 취약했지만 지역 명사가 되었다. 다른 셰퍼드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 셰퍼드였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회복 병동 방문을 포함했고 에코는 새로 구조된 개들 근처에 조용히 누워 인간의 손길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제공했다. 가장 놀랍게도 그는 어떤 사례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는 듯했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망가진 이들에게 끌렸다. 너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 소연은 이 세션 동안 자주 그에게 말했다. 그게 너의 초능력이야. 오늘은 기념일 이상으로 특별했다. 몇 달간의 준비와 인증 훈련 끝에 에코는 공식적으로 테라피 독조기를 받게 되었다. 클리닉에서의 행사는 작았다. 직원들과 몇 명의 특별 손님만 하지만 의미 깊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부지 둘레를 걷는 것을 마친 소연은 에코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넌 해냈어. 그녀는 속삭였다. 모든 눈물,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을 지나 넌 기쁨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어. 에코는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고 그의 호박색 눈은 맑고 존재감이 있었다. 그러더니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다. 최근 몇 달 동안에야 나타난 애정의 제스처였다. 그날 오후 클리닉에서 이준호 박사는 에코의 여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직원들의 박수 속에서 에코에게 테라피 조끼를 수여했다. 소연이 그의 가슴에 조끼를 채우며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압도되었다. 에코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모인 사람들에게 공유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 정상적인 삶을 살 만큼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갔다. 하지만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목적을 찾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이야기되고 있음을 이해한 듯 에코는 소연의 다리에 몸을 기댔고
완전한 신뢰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소연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조용한 기쁨으로 채웠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회복 병동으로 걸어갔다. 새로 구조된 저먼 셰퍼드가 인간의 위안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었다. 재촉 없이 에코는 캔넬 문 밖에 자리 잡았고 조용한 이해를 제공하는 침착하고 꾸준한 존재였다. 저게 봐. 소연은 한 기술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설명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때 저 새로운 아이처럼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었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줘. 겁에 질린 셰퍼드가 에코의 부드러운 에너지에 이끌려 서서히 다가가자 소연은 그들의 공유된 여정의 힘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에코는 피해자에서 치유자로 변했고 그의 과거 고통은 여전히 고통에 갇힌 이들에게 다리가 되었다. 가장 망가졌던 이들이 소연은 두 셰퍼드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때로는 치유된 곳에서 가장 강해져.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여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